국제정세 기획기술 권력과 국가 권력의 융합 테크노폴라 패러독스가 위협하는 개방사회. 이언 브레머 2025년 5월 13일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진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생존에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다.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공격으로 통신망이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정부와 군 지휘부는 사실상 암흑 속에 갇힐 위기였다. 이때 등장한 인물은 일론 머스크였다. 테슬라, 스페이스X, 엑스고 트위터, XAI,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등 주요 기술 기업을 이끄는 이 거물은 며칠 만에 수천 개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가동했다. 이 조치는 키이우의 온라인 연결을 유지하게 했고 머스크는 일약 디지털 구원자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머스크의 개인적 개입 그리고 그에 의존한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몇 달 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까지 스타링크의 통신 범위를 확장해 수중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를 거절했다. 전쟁의 중대한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미국 국방부가 직접 개입해 요청했지만 그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로써 하나의 민간인이 사실상 전시작전을 좌절시켰고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결정에 대해 정부는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테크노폴러리티 TCHNOPOLARITY의 전형적 사례였다. 기술기업의 리더가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국가가 담당하던 정치사회 국제, 안보의 영역까지 사실상 주도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디지털 주권의 해체와 새로운 권력 질서.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은 2021년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테크노폴라 모먼트 TCHNOPOLAR 모먼트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몇몇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전통적인 주권 국가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경고였다. 400년 전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세계 질서는 국가 중심의 단극양극다극 체계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국가 아닌 기업들이 디지털 공간은 물론 현실 세계에서도 독립적인 주권적 행위자가 되고 있다. 2021년 당시만 해도 기술 기업의 권력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일부 예측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후 3년 현실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했다. 브레머는 과거 국가들이 쉽게 권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국가의 힘이 충돌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혼합형 권력 구조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테크노폴라, 중국은 국가 통제 모델로 지금까지 기존 시나리오들은 모두 어긋났다. 글로벌 기술 기업이 국가의 통제를 넘어 디지털 공간을 지배하는 완전한 기술 질서도 아니고 미중이 기술을 둘러싸고 냉전에 들어가는 구도도 아니다. 또한 기술 기업이 완전히 국가를 대체하는 형태도 아니다. 그 대신 세계는 두 개의 디지털 권력 축으로 양분되는 새로운 구조에 진입하고 있다. 하나는 테크노폴라 미국이다. 이곳에서는 테크 기업 CEO들이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외교와 안보, 규제, 공공계약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일정한 지정학적 면책 특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들 역시 이들의 디지털 플랫폼과 표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가 기술을 철저히 통제하는 디지털 전체주의 모델을 확립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 내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모두 국가 목표와 전략에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전략과 군사안보의 연장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카운터빌리티나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 권력과 국가 권력이 융합되는 오늘날 더 이상 질문은
기술 기업이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개방사회는 이 거대한 융합 권력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기술 엘리트들은 점점 더 비선출된 채 정부 운영에 개입하고 있고,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두 체제는 각기 다른 이념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력과 효율성, 대규모 확장을 중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브레머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빅테크가 국가를 대체하는 것은 필연이 아니지만 빅테크가 민주주의를 대체하려는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국제정세 기획기술 주권의 심화 테크노폴라 시대, 국가를 압도하는 디지털 권력. 2021년 말 글로벌 기술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메타미터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현실의 규제와 정부 통제를 초월한 몰입형 가상세계, 이른바 메타버스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정부 주도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탈중앙화 수단으로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기술 흐름을 가속화시켰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머무르며 디지털 플랫폼은 노동, 교육, 여가, 소통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디지털 의존 심화와 기업 중심의 규칙.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도구의 사용은 급증했고, 기술 기업은 단순한 산업 주체를 넘어 사적 사회적 경제적 시민적 삶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무엇을 보도하고 어떤 콘텐츠를 보게 할 것인지,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어떤 규칙을 따를지 모든 결정이 정부가 아닌 기업의 이사회에서 내려졌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사고방식과 기회 구조마저 이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단지 가상공간의 자율적 통치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 센터, 위성통신망, 반도체, 사이버 보안 솔루션 등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술은 국가 경제, 군사, 정부 운영의 핵심 물리 인프라로까지 확장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술의 사적 주권 실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이러한 기술 인프라의 지정학적 의미는 극적으로 드러났다. 스페이스X,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등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사이버 공격과 통신 단절로 지휘 체계가 붕괴됐을 것이다. 드론 운용, 정보 분석, 사이버 방어, 통신 복구 등 모든 기술 지원이 이들 민간 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사실상 이들의 개입이 없었다면 키이우는 며칠 만에 함락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부각시켰다. 기술 이상주의자 테크노마이너스 유토피언즈들은 한때 국가를 초월한 기술을 꿈꿨지만 이제는 국가를 장악하려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국가의 반격, 그러나 미약했던 효과. 스타링크의 크림반도 통신 거부 사건과 팬데믹 당시의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단 하나의 CEO 결정, 하나의 장애만으로도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각국 정부는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2022년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인 DSA와 디지털 시장법인 DMA를 제정하며 기술 기업의 독점과 플랫폼 규제에 강력한 규제망을 구축했다. 미국 역시 반독점 소송, 연방의회의 조사, 주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유사한 조치에 나섰다. 영국, 브라질, EU 각국은 더욱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대응은 근본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디지털 공간의 주요 설계자이자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정부가 아닌 기업이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고 해석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패권의 결정타. 2022년 말 GPT 계열의 대형 언어 모델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상황은 한층 심각해졌다. AI는
경제 군사지정학 경쟁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고 그 개발과 운영에는 엄청난 계산 능력, 방대한 데이터, 고급 엔지니어링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소수 기술 기업에만 집중된 자원이며 사실상 이들만이 AI 기술의 능력과 위험, 활용처를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 설령 정부가 현재의 AI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더라도 AI는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기존 법 체계는 금세 무력화된다. 이로써 기술 기업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고 국가들은 지정학적 경쟁에서도 이들 기업에 의존하게 되었다. 결론 기술의 주권이 국가를 압도하는 시대. AI가 경제와 안보, 국가 전략의 중심이 될수록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정학적 영향력은 국가를 능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가상 공간에서의 규칙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통신, 방위, 경제 구조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서 기술 권력의 집중은 현실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민주주의적 통제력의 약화는 전 세계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국제 정세 심층 분석 국가의 반격과 기술 권력의 귀환 머스크의 지배, 미국 정부의 민영화 정책, 2020년대 초 기술 기업들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세계 무대에 전통적인 국가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세계화에 대한 포퓰리즘적 반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안보 재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가 동시에 겹치며 글로벌 기술 생태계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기술의 냉전 심화로 미국의 디리스크와 중국의 완전 통제. 미국은 처음에는 정밀한 기술 수출 통제부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은 울타리, 높은 담장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전략으로 핵심 기술만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곧 제재 대상은 폭넓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단순한 데이터부터 소셜미디어, 전기차, 헬스케어 앱, 피트니스 트래커까지 모두 안보 이슈로 감주되었고 디리스크 D-리스킹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의 디커플링이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서방 각국은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산업 정책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그 보조금은 조건부였다.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었다. 반면 중국은 2020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압박한 이후 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의 전면 통제 체제를 확립했다. 지금 중국에서 기술 기업은 형식적 소유 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시진핑 주석의 의중에 따르며 누가 디지털 미래를 통제하는가에 대한 답은 국가임이 명확해졌다. 실리콘밸리에서 자유주의자가 권위주의자로, 서구는 여전히 디지털 공간과 국가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통제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의 통제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피터 틸 마크, 안드리센 등 실리콘밸리의 대표 인물들은 과거엔 기술로 정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테크노 유토피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국가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점령하려 한다.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공계약 수주 등 자기 이익을 위한 국가 권력의 사유화가 목표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AI, 우주항공, 바이오, 에너지, 양자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은 막대한 공공자원과 정부 지원 없이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민간정부 동맹이라는 국책 챔피언 모델이 다시 힘을 얻고 있으며 기술 엘리트들의 국가 점령 유혹도 그만큼 커졌다. 머스크의 국가 접수 레버리지 바이아웃의 시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머스크는 3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회 승리를 도왔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인수한 X구 트위터를 친트럼프 플랫폼으로 재구성했다. 그 대가로 트럼프는 정부 효율부인 DOJ를 신설하고 그 수장을 머스크에게 맡겼다. 이는 사실상 미국 연방정부 시스템에 대한 루트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다. 머스크는 이미 수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고
각 부처에 충성파를 심었으며 수천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세금 기록, 사회보장번호, 이민정보, 건강정보 등 극히 민감한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공공 목적이 아닌 XAI 등의 사기업 AI 모델에 이미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 과정에서 약 23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미래 초지능 AI 개발 경쟁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감시와 통제의 민영화, 탈중앙 독재의 그림자. 이제 머스크의 데이터와 AI 네트워크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통제 도구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낳고 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DOJ는 AI를 이용해 정부 내부의 반머스크 반 트럼프 인사를 감시하고 있고 국세청인 IRS도 이민자 추적을 위한 세금 데이터 채굴 계획을 두고 고위 인사들이 사퇴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중앙집중형 감시 체계와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시장 논리와 기술 권력이 결합된 탈중앙 권위주의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은 점령당했고 그 권력은 플랫폼 소유주들의 이익 실현에 활용되고 있다. 국가 챔피언 모델의 역전. 과거에는 국가가 기술 기업을 전략적 수단으로 동원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 기업들이 국가 정책을 자기 목적에 맞게 재설계하는 시대다. 머스크는 최근 DOJ가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으며 대중적 인기도가 하락하자 정부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개월 만에 미국 행정조직은 기능적 공동화가 진행됐고 DOJ 해체 이후에도 공공 영역은 빅테크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권위주의는 국가만의 것이 아니다. 테크 기업의 권력은 더 이상 플랫폼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 미국은 지금 사적 기업이 국가를 점령하고 공공 목적을 기업 이익으로 대체하는 전례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개방사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구조가 기술의 이름 아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래정세 진단 기술 권력의 양극화 테크노폴라, 미국과 국가, 통제형 중국이 만드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세계. 2021년 이언 브레머는 디지털 세계의 미래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기술 기업이 각국 정부의 이해와 목적에 종속되는 분절화된 디지털 질서. 둘째, 빅테크가 국경과 주권을 넘어 완전한 글로벌 세력으로 자리 잡는 질서. 셋째, 국가 지배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공공 서비스를 기술 엘리트가 대신 제공하는 테크노 엘리트 중심 질서. 그리고 2025년 현재 디지털 세계는 이 중 하나로 완전히 기울기보다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양극화 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극과 극 테크노폴라, 미국과 디지털 전체주의 중국. 하나의 축은 미국이다. 여기서는 메가테크 기업들과 그 CEO들이 디지털 주권, 핵심 인프라, 미국의 외교 및 내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정보 질서를 조작하고 해외 정보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이들은 미국 정부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외 정부들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기를 꺼린다. 규제를 시도할 경우 미국의 외교적 보복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들 기업은 정치적으로 승인된 기술 권력이라는 지위로 사실상 지정학적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다. 공공권력과 사적 권력이 융합된 이 모델은 플랫폼 표준 서비스의 강제적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 반대축은 중국이다. 이곳에서는 기술 챔피언들이 중국 공산당인 CCP의 철저한 통제 아래 존재한다. 이 모델은 시장 자율성과 혁신 속도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전략 기술과 국가 목표의 정렬을 가장 안정적으로 구현한다. 최근 딥시크 DeepSeek의 고도 AI 모델이나 화웨이의 칩, 클러스터 등 중국의 성과는 이러한 정치적 제약 속에서도 고성능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의 딜레마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붕괴.
그 사이에 낀 유럽은 디지털 주권의 균형추로 평가받아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 수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 EU는 자체 기술 거점이 부족하고 구조적 저성장과 생산성 정체에 빠져 있어 디지털 규제, 야심을 실제 주권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의 디지털 관세에 맞서 디지털세 과세조차 망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디지털 거버넌스는 머스크를 비롯한 미국 테크 리더들의 무력화 시도와 국제 리더십의 공백 속에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 지정학지 정경제 지정기술의 분절화가 심화되면서 테크노폴라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겉은 다르나 본질은 같은 두 디지털 모델. 결국 도래할 미래는 완전한 테크노폴라 세계가 아닌 테크노폴라 미국과 국가통제형. 중국이 병존하는 양극 디지털 세계다. 선진국 대부분은 미국 모델에 따를 수밖에 없고 글로벌 남반구는 중국 모델에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둘이 형태는 달라도 기능은 점점 닮아간다는 점이다. 미국 모델은 시장 논리로, 중국 모델은 정치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둘 다 효율성, 책임성, 통제동의 규모 개인 권리를 우선한다. 디지털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갖는 이 시대에는 그 권력이 정부에 있든 기업에 있든 얼마나 중앙 집중적으로 행사되느냐가 핵심이 된다. 기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체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기술이 개인을 해방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기술은 오히려 효율적인 초중앙 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다. AI와 같은 혁신 기술은 열린 체제보다 닫힌 체제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투명성, 견제와 균형, 다원주의 등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은 기하급수적 변화. 시대에는 오히려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021년 이언 브레머는 빅테크가 국가를 대체하는 건 필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 기고자 이 브레머, 더 TCHNOPOLAR 패러다크스, 포런 AFFAIRS, 2025년 5월 13일. 이안 브레머 IAN BREMMER는 유라시아 그룹의 사장 겸 창립자입니다. 또한 지지이아로 미디어의 창립자이자 편집장, 타임즈 칼럼니스트,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 및 공부학 겸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위기의 힘의 저자입니다. 세 가지 위협과 우리의 대응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등 여러 권의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